네, 계속해서 25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내용 일치 도표니까요. 자, 단어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econd dose, dose란 말은 우리가 약을 줄 때 그 일회용 양을 1회분 양을 얘기해요. 그 두 번째 양이란 뜻인데 미즐스는 홍역이에요. 여러분 요즘 홍역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다 예방주사를 맞기 때문에 흔치 않은데 홍역을 치르다 그런 말을 쓰잖아요. 옛날에는 홍역이 굉장히 흔했고요. 저도 알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백시네이션, 백신이죠. 어린아이들 사이에 리전별, 그러니까 바이니까 지역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쭉 나와 있고요. 모르는 단어가 여기는 없을 것 같아요. 요거 조심하시고 이런 게 요즘 that of 이 대시 뭐냐면은 이 퍼센티지를 가리켜요. 퍼센테이지. 유럽의 퍼센테이지 뿐만 아니라 백시네이션, 백시네이트 칠드런까지가 되겠네요, 여기. 그다음에 exceed 초과하다 이 말이죠. 초과하다. 그다음 퍼센테이지 포인트는 제가 설명을 몇 차례 드렸으니까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랭크드 그랬다는 순위가 매겨졌다. 그러니까 it ranked third 그러면 3위에 랭크됐다. 3위의 순서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메디터레이니언이란 말은 지중해란 뜻이에요. 메디가 가운데란 뜻이고 터레인이 땅이란 뜻이니까 땅 사이에 있는 바다. 그래서 지중해가 되는 거죠. 메디터레이니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여기는 없으니까 여러분이 답을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야나키 아말인데요. 야나키 아말, one of the India's most notable 유명한 과학자고요. was born in 1897 and was expected to wed through arranged range니까 marriage가 미리 정해진 결혼이란 뜻이죠. to wed 울었다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despite 좀 미안합니다. 뭐냐면 to wed니까 결혼하기로 돼 있었다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햇빛에 잠깐 뒤에 반사돼 가지고 잘 안 보였어요. 위치를 조금 바꿔야 되나? Despite living at a time when literacy라면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길어요. 이게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요. 이걸 제가 제안을 하는데 문식성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했으면 돼요.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줄여서 했으면 좋겠어요. 문식성이라고. Among women in India was less than 1% 미만이었고 he decided to reject tradition. 전통을 거부를 하고 대학에 다녔고요. eventually 결국 doctorate 박사학위죠. 보타니라면 식물학이죠. 그 다음에 contribute to 공헌했다. sweetest sugarrane이니까 사탕수수입니다. 이거 사탕수수. 케인이란 말이 그 막대기란 뜻이에요. 그 사탕이 서 있는 막대기란 뜻입니다. variety. 이 variety는 먼저 변종품이란 뜻이 되겠고, co-author니까 공동 저작을 했다. 그 다음에 famine, 기아란 말이죠. 기아, 기근. 그 다음에 쭉 지나가서 prime minister 그러면 총리죠. 총리의 요청으로. 그 다음에 this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deforestation 하면 산림 채굴 벌채를 얘기하는 거죠.
taken place 일어났다. 이는 effort to 뭐뭐의 노력으로 라는 뜻이 되겠고, 어드버키 옹호자 라는 뜻이죠. 옹호자. preservation 보호, 토착의 식물들. 그다음에 하이드로 일렉트릭 댐이니까 수력 발전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푸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쪽도 호스팅하면 주최한다는 뜻이겠죠. in person 직접이란 말이에요. 직접 몸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나는, 그러니까 대면 행사라는 뜻이 되겠어요. 대면 행사. 그 다음에 쭉 지나가서 코스튬, 의상이라는 뜻이죠. 의상 콘테스트가 있네요. 그 다음에 트램이라는 건 전철 비슷한 거죠. 부스, 창고를 얘기하고요. 네, 됐네요.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메이플 스프링 라이트 아트 익지비션이니까 이제 익지비션 전시회, 예술 전시회 이렇게 돼 있고요. 일루미네이트 하면 조명하다, 비추다 이런 얘기가 돼 있고요. 루트 길이란 얘기죠. 서라운드 둘러싼, admire 감탄하다 이런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쭉 읽어보시면 시간, 날짜, 입장료, 길 쭉 있고요. 그다음 수브니르 기념품이란 말이죠. 기념품 온라인 현장에서 또는 온라인에서 다 가능하네요. 지역 주민들은 10% 입장료 깎아준대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다 될 것 같고요. 일단 어법 틀린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자, 대시됐어요. 대시됐으니까, 근데 여기가 의도라는 명사가 나와 있고 주어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으니까 일단 목적격 관대로 볼게요. 그럼 틀리지 않았다고 일단 가정을 하고, 그 다음 여기는 then이 있으니까 뭐가 어디 있나요? 봅시다. The idea of blah blah to get timing i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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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 then이 여기 있고요. doing it at the different time point 이렇게 썼으니까 뭐 하는 것보다 that timing is sometimes very blah blah 돼 있고 decision at one point in time might much 여기가 있군요. 비교급 much 그러니까 얘랑 같아야 되죠. 병렬이죠. 병렬. 그러니까 얘도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when으로 나왔네요. 그러면은 접속사인지 한번 볼까요? 뒤에가 new entrant가 주어, launch is가 동사가 나왔네요. 그러면은 요거는 launch는 발사되다 뭐 이런 자동사로도 쓸 수 있으니까 이걸 완벽한 문장으로 보면 여기를 관계 부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맞다고 보고요. 관계 부사 뒤에는 완벽한 거 오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아니까 주어가 뭐냐고 물어봤네요. 아니까 어디 봅시다. General idea is to launch a large variety of product variant란 말은 벗어난 것들이란 벗어난 것들. So that 뭐뭐 하겠어. There is very little in the way of market demand that are not accommodated. 이게 틀린 것 같은데. 여기에 뭡니까?
선행사로 보면 이게 is가 돼야 되겠죠. 네, 이게 틀렸네요. 일단 눈에 띄는 게 이 뒤에는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it is more difficult 여기까지 끊어보면 it is more difficult to find 동사 untapped 먹고 이거 지금 여기 이렇게 꾸며주는 거니까 tapped 저기 뭐 두드러지지 않는 건가 pp니까요. 이게 맞다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해설을 해야 되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안 나오니까 이제 이 문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요거는 이제 본문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문을 해석을 좀 해볼게요. 미리 말이죠. 엠션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거 엠션이라는 걸 알 수 있나요? 뭐 밑에 줬으면 좋겠네. 그렇죠. 여기 좋네요. 미리 엠션, 미리 행동을 미리 사는 행동 뭐 이런 걸 한다는 뜻이에요. 프리엠프티브라는 말을 많이 쓰고 프리엠션이라는 거는 문장 내에서 참 드물게 보는데 그래서 이제 뜻을 아마 알려줘서 안 가르쳐 줬나 봐요. 프리엠션은 의미한다. 전략인데 디자인 됐어요. 어떻게 예방하도록 라이벌이 프리벤트 프롬 ing니까 못하게 막다니까 ing 라이벌이 시작을 못하도록 어떤 특별한 행동을 못하도록 디자인된 전략을 갖다가 프리엠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선매행위라고 선매행위? 이거는 이거 영어 공부하신 분 맞나? 이거 이렇게 번역해 주시면 안 되죠. 이거는 선제적 행동이라고 하셔야지. 이거는 뭐 사전에 선매행위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선매행위 처음 들어봐요. 프리엠션 선매권, 우선 매치권, 선취권 그냥 직역하셨나 보다. 근데 이 선매행위로 하시지 마시고요. 이 사전에 선매권이라는 거는 다른 뜻일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특별한 행동을 못하도록 미리 디자인된 전략이니까 선제적 행위라고 하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제적 행위로 저는 해석을 하겠습니다. 선매행위는 사전에 나와 있는데 이걸 선매행위라고 그냥 그대로 쓰신 분도 선생님도 선매행위가 뭔지 모르실 것 같은데요. 이게 법률 용어이기도 한 것 같은데 저도 법을 좀 배웠긴 한데 이런 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제적 행동 미리 취한다는 말이죠. 미리 행동을 취하는 걸 선제적 행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로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그래서 저는 선제적 행동이라고 하겠습니다. in some case 어떤 경우에 이걸 제일 많이 쓰죠. preemptive move 그러면 말 그대로 이거를 선제적 조치라고 그래요. 선제적 조치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미리 뭘 남이 못하도록 또는 이렇게 막아놓는 거죠. 예. 그래서 preemptive move는 may simply be an announcement of some intent 어떤 의도를 announcement 공개하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도록 might discourage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discourage 목적어 from ing 이렇게 돼서 이것도 못하게 막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랑 똑같아요. prevent란 단어랑 discourage랑 바꿔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여기 나오는 이제 prevent, 그 다음에 discourage, 그 다음에 hinder, 그 다음에 keep, stop, prohibit 이런 정도 이렇게 외워두시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같은 것들을 못하도록 라이벌에게 같은 행동을 못하도록 내가 미리 해버리는 거야. 아니면은 그걸 자체를 없애버리든지 그런 거를 그런 의도를
어나운스먼트 알려주는 거다. 그런 게 선제적 조치라는 얘기예요. 선매 행위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선매라는 건 미리 산단을 이 매자가 산다는 건지 판다는 건지 한글로 돼 있어서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게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거 저기 네이버 그 다음 거에는 공유주의 선매권 행사 사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사람이 못 사도록 내가 먼저 살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뜻이니까 선매행위를 요거는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거는 선제적 조치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제가 번역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the idea of preemption 이 그 선제적 행위의 그 생각은 암시를 하는데 뭐냐면 timing is sometimes very 그 시간 그 시기가 굉장히 이걸 시기라고 번역합시다.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결정이나 조치에 있어서 행위가 아니고 조치라고 번역합시다. 또 어떤 한 시점에서가 might be 훨씬 더 보상이 크다. 다른 시기에 뭔가를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되게 이제 이 북한 핵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선제적 조치를 하고 있잖아요. 예, 선제적 조치. 예를 들면은 스텔스 기능이 있는 F31인가요? F36? 이런 거, 이게 스텔스 기능이 있어요. 스텔스가 영어로 뭐냐면 스틸에서 나온 거란 말이야. 스텔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훔친다, 이게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 음파를 다 훔쳐가 버리니까 그 레이더에 나오는 그 레이더에 그 무슨 파라는 거 이제 그 첫 단파를 레이더 파를 이게 다 이제 훔쳐버리니까 반사가 안 되는 거. 반사가 돼야 이 레이더가 어디에 뭐가 있는 거 아니잖아. 근데 반사를 막는 거죠. 반사를 훔쳐가 버려. 그래서 이게 이제 스텔스 기능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비행기를 북한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띄우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북한에서는 밑에서 반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 평양 같은데 지나가는지 안 지나는지 모를 거예요. 다만 이제 중국의 이제 인공위성 같은 거 이런 데서 이게 파악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 위는 안 넘어가고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 이제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그럼 북한이 이제 핵을 가지고 또는 미사일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를 좀 막을 수가 있겠죠. 그런 거를 이제 선제적 조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때가 중요한 거죠. 나중에 하면 뭐예요? 뒷북 친다 그러죠? 다 지나간 다음에 뒷북 치기를 안 해야 되는 거니까 선제적인 조치가 있고 이제 뒷북 치기라는 거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고요. 잃기 전에 외양간을 잘 고쳐놔야죠. 외양간을 잘 미리 고쳐놓는 거를 선제적 조치라고 한다. 그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리엠티브는 이제 선제적 행동은 포함하고 있다. weighing advertising, waiting이구나. waiting advertising for a period before and during when a new entrant launches into a market. 그러니까 new entrant, 그러니까 새로운 신입 그 상품이나 뭐 이런 거겠죠. 그런 것이 출시를 해요, 시장을. 할 때 그 어떤 기간 전 또는 도중에 그 광고를 여기가 may involve 없다면 이게 붙어 있는데요. 요게 may involve up waiting advertising가 이게 하나가 단어가 되나? 이렇게 이제 그 무게를 좀 가하는 그런 광고를 미리 이제 그 새 신상품이 나오기 전에 또는 신상품 도중에 갖다 때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상품이 잘 안 팔리겠죠. 상당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 의도는 말이죠. 그 의도는 make it difficult. 훨씬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이시 여기 to 이하가 되겠죠. 누구의 새로운 진입자의 광고가 make an impression,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못하게 하는 거죠. 잠재적인 구매자들에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거를 무슨 비유를 하나 광고니까 비유를 하나 들어야 될 텐데 이 선제적 광고의 그 비유가 눈에 지금 제 기억에 잘 안 나네요. 그래서 좀 적절하게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를 바로 하나 들어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프로리피케이션 확산이란 뜻이에요. 주로 뉴클리어 프로리퍼레이션 핵 확산에서 많이 쓰이는 거죠. 확산 퍼진다는 뜻이에요. 확산 퍼진다. 핵이 퍼지는 것. 뉴클리어 웨폰 프로리퍼레이션 하면 핵무기 확산이라는 뜻이죠. 밴 금지 뭐 그런 것들을 쓰는 건데 이 제품의 확산은 또 다른 잠재적인 프리엠티브 전략. 아니면은 그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샴푸가 뭐 출시된다는 걸 그러니까 A 회사가 있고 B 회사가 있는데 A 회사가 이제 시장을 주름잡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그 기존의 회사가 그런데 신생 기업이서나 이런 데서 샴푸를 낸다 그러면 미리 A 회사 제품을 이게 나올 때쯤에 그래서 막 뿌려버는 거예요. 광고도 때리고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뉴스에서 노출되는 양이 적어지니까 이 프로리피케이션 영향력이 임팩트가 적어지겠죠. The general idea is to launch large variety of product variants. 그러니까 그 제품의 여러 가지 제품 변종들을 런치를 시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There's a little in the way market. 그 마켓 디맨드에 대해서 그 영향력을 적게 주려고. 그러다가 not accommodate. accommodate는 이제 수용하다라는 뜻이죠. 그 이제 그 마켓 수요가 수용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요가 세 개가 있었는데 이거 하나는 내 걸 쓰고 나머지는 안 쓰고 있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가 비슷한 것들을 막 이렇게 때린다고요. 그러면 다른 그 회사가 들어왔을 땐 이미 이런 것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리를 못 잡는 거죠. 상대방 죽이는 거죠. arguably.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을 잘 이해가 안 되시지만 실제로 기업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뭐 아버지가 사업을 망하고 되게 그런 거잖아요. arguably 논쟁이 있지만 if a market is already filled with product 그러니까 그 제품 어떤 변종들로 가득 차 있으면 어렵다. 경쟁자가 그 마켓 수요에 untapped pocket이니까 손대지 않은 포켓을 요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잠재적 소비란 뜻이겠죠. 직역하면 손대지 않는 호주머니란 뜻인데 뭘 살 수 있잖아요. 호주머니에 주머니에 돈을 안 대서 돈을 안 썼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마켓 수요에 손대지 않는 버켓, 즉 잠재 고객을 발견하기가 어렵게 된다. 뭐 이런 뜻이 됐네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렵고요. 조금 요약을 해주면 선제적 그 조치라는 전략은 상대방 또는 경쟁사 또는 경쟁 제품이 출시될 즈음 직전이나 또는 도중에 경쟁이 될 만한 어떤 그 비슷한 상품, 제품을 집중적으로 출시시킴으로써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출시시킴으로써 좀 이상하네. 시킴으로써 그 경쟁사의 에 대한 관심을 낮추거나 또는 그 잠재 수요자의
잠재 수요, 잠재 고객이라고 해야 되겠네. 잠재 고객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거죠. 감소시켜서 경쟁사 제품이 자리를 못 잡으니까 마켓 쉐어라고 그러죠. 점유율 또는 우리 보통 마켓 쉐어라고 그러는데, 쉐어를 차지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무슨 말로 안 하고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전략 자체를 선제적 조치 전략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겠지만 요거를 잘 한번 보시면 그 예를 정확하게 내가 좀 얼른 학생들한테 딱 그 인상이 바뀌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준비가 아직 안 되고 그냥 바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예를 못 들어주겠어요. 그래서 만약 혹시 되면은 댓글 같은데 어디 밑에다가 좀 달아놓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줄 아시고 요걸 잘 이해해서, 저기 선매행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도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고, 개념이 여러분한테는 좀 어렵기 때문에 단어 같은 거, 이런 프로리피케이션 같은 이런 단어들 좀 잘 공부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언탭트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30번 볼게요. 이거는 낯선 것들이 많이 나오네요. 카운터 쉐이딩이라고 그랬나요? 카운터란 말은 역 또는 반대 이런 뜻이 되잖아요. 쉐이드는 그늘이 진다 이런 건지 계속 읽어볼게요. 카운터 쉐이딩이라는 거는 과정인데, 시각적으로 플래트닝, 평판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래요. 뭔 얘기야? 제공은 커무플라지라면 위장이란 뜻이죠. 위장, 변장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물들에게 있어서 위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어떻게 밋밋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두드러지면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포식자한테 잡아먹을 수가 있는데, 시각적으로 플래트닝, 평평하다는 건 밋밋하다는 뜻이니까 구별을 못하게 한다, 그런 뜻이 카운터 쉐이딩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이제 아마 쉐이딩이 그늘이니까 그늘을 거꾸로 어떻게 진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봅시다. When sunlight가 햇빛이, 해가 비추는 거죠. 그 어떤 사물을 위해서, 그러면 그 물체는 가장 빛이 날 것이다. 온 탑 위가 당연히 그렇죠. 이렇게 물건이 있는데 여기 뭐 있으니까 말이 이렇게 있다고 치봅시다. 그 말이 있으면 이쪽에서 햇빛을 이렇게 받으니까 이쪽이 밝고 밑에 쪽은 그늘이 지니까 어둡겠죠. 그런데 the color of the object will gradually shade darker toward the bottom. 그렇겠죠. 아래쪽으로 점점 darker 하겠죠. 위쪽이 이제 그렇고. 그런데 이 쉐이딩은 그렇게 이제 아래쪽은 이렇게 된 거예요. 아래쪽은 그러니까 이쪽은 설설 이렇게 나가다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쉐이딩을 하면 그 물체한테는 주는 거예요. depth, 깊이감을 주고, 허용한다, 뷰어, 그 보는 사람이 구별을 할 수 있죠. 쉐이프를. 이렇게 되면 눈에 띄겠죠. 예, 그 포식자가 알아서 생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 따라서 even if, 비록 그 동물이 정확하게 유니폼 일치하는, 이 말이에요. 일치한다 할지라도 또 same color, 같은 색깔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동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색깔이라고 그랬나? 여기가 노란색, 여기 파란색이라고 합시다. 파란색이 이렇게 일치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파란색으로. 그렇다 치고 그 서브스트레이트라는 기질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오브젝트랑 똑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은 쉽게 눈에 띈다. 조명을 받을 때.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쪽이 이제 이쪽이 그늘이 이렇게 져가니까 이쪽이 눈에 띄겠죠. 그 다음에 대부분의 동물들은 그런데, 다커, 어둡다. 그 아래쪽이 어두워요. 그럼 아래쪽이 더 어둡겠네요. 위쪽은, 그럼 딱 대비가 되네. 이쪽은 하얀색, 이쪽은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대비가 딱 되니까 금방 알아차리겠네요. 그래서 그들이 빛을 받으면 위에서부터 어두운 부분은, 어두운 밑부분은, 좀 라이트인데 밝아지고, 더 라이터한 배 부분은 등이겠죠. 등은 더 밝아지고 그늘이 좀 당연하죠. 무슨 말 이해되셨죠? 여기는 밝아지면 되고 여긴 더 어두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물들은 appear to be a single color, 싱글 컬러가 아니고 이게 틀렸겠네요. 잠깐만. 싱글 컬러처럼 보이고 쉽게 섞인다. 그 기질 속으로. 그래서 여기 맞나요? 싱글 칼라. 그 동물은 그러니까 칼라가 아까 노란색이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이쪽이 밝은 노란색이 되고 여기가 어두운 색이 노란색이니까 이 싱글 칼라라는 건 하나의 색깔처럼 보이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렇게 딱 이렇게 이쪽이 어두워서 안 보이게 되면 이게 딱 색깔로 보이게 돼 버리죠. 이 윗부분이. 그 얘기네요. 이거 어려운데요, 여기가. 마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패턴, 색깔, 채색, 이건 뭐 채색이라고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채색의 패턴 형태는 또 이걸 갖다가 카운터 쉐도잉이라고 하는데, 다시 여기가 약간 이상한데, 강화시킨다. 비주얼 임프레션. 강화시키면 안 되겠지. 그러면 눈에 더 짧아서 잘 보이니까 안 되지. 발견이 되는 즉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인포스는 아니고 이게 답인 건 맞겠네요. 유기체에서. 그래서 그것을 허용한다 공무원들에게 섞이는 거예요.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이제 요걸 여기가 약간 해석이, 그러나 대부분의 동물들은 위가 어둡고, 미안합니다. 아까 거꾸로 했거든요. 위가 어둡고 아래가,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대개 동물들은 요렇게 됐다는 게, 요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빛을 받게 되면, 빛을 받으면 지금 그 동물 색깔은 지금 이래요. 동물의 원색은 위가 어둡고 아래가 배가 하얗죠. 악어를 생각해보세요. 악어 여기가 짙고 배는 하얗잖아요. 그런데 그늘이 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늘은 이렇게 지는 거죠. 그늘은 위쪽에서 햇빛이 붙이니까 여기가 밝고 여기 아래쪽이 이렇게 어둡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섞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섞이면 막 비슷하게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색깔이 하나처럼 보인다가 맞는 거네요. 색깔이 하나처럼 보이니까 이 전체가 눈에 잘 안 띄는 거죠. 색깔이 섞였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그 시각적 인상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약화시키겠지. 약화시키는 거니까 뭐 weaken 정도?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weakens라고. 약화시키기 때문에 그 배경하고 잘 섞이게 만든다. 그런 뜻이 돼요. 기질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밑바탕이라고 번역을 했군요. 쏘리. 다시. 어디가 잘못됐나? 여기. 그 동물의 바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밑바닥 쪽도 같은 색깔이지만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밑바닥과 이 색깔이 하나로 잘 어울리게 된다. 그렇게 되네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악어의 예를 들어볼게요. 악어는 이렇게 돼 있으면 등가죽 쪽이 검었죠. 등가죽이 검었고 아래쪽은 배가 하얗죠. 그런데 햇빛을 받으면 이렇게 되죠. 그늘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 위쪽은 밝고 아래쪽은 이렇게 어두운 쪽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가 섞이면 이쪽이 두 개가 블렌드가 되면은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색깔이 하나로 색깔로 보이니까
다른 거하고 구별이 안 돼서 섞여서 자기 그 생을 서바이브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 그림. 재미있는 글이네요. 그럼 카운터 섀도우 이런 건 뭐냐? 카운터 섀도우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본래 색깔을 그러니까 이제 왜 그 동물들이 위쪽이 어둡고 아래쪽은 하얗게 밝냐, 어둡고 밝냐, 여기 블랙이고 여기가 왜 화이트냐 이러면은 카운터 섀도우를 생각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가 돼서 그러니까 등 쪽이 얘는 하얘지고 화이트 쪽으로 가고 이 아래쪽에 있는 거는 블랙 쪽으로 가서 이게 섞이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카운터 섀도우이다 그런 거예요. 아,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재밌기는 하네요. 네, 그래서 재밌는 글이니까 이런 거 뭐 시험에 내기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글들은 좀 여러 번 보시고 암기도 하시고 근데 주제 문장이 어디 있습니까? 주제 문장? 요걸 외우시면 이 부분 여기를 다 외우세요. 여기까지만 외우세요. 여기 외우시고 여기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플래트닝 한다. 옵티컬 플래티닝을 한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평준화시킨다. 이거 평준화시킨다? 평평하게 한다가 아니고 평준화시킨다. 이렇게 해봅시다. 평준화로. 시각적 색깔이 똑같아진다. 같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시험에 나올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좋은 글이네요. 그렇죠? 꼭 잘 공부 열심히 좀 하시고요. 이걸 기질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밑바탕으로도 해석을 하는군요. 저도 오늘 하나 배웠네요. 그 다음에 드디어 31번까지 왔네요. 지금 몇 분 됐나? 몇 문제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나? 몇 시에요? 2시 30분이네요. No running is possible without error. 실수의 사인 없이 가능한 학습은 없다. 그러니까 학습은 실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오건이 유기체들은 단지 배운다. 그 사건이 violate, 위반할 때, 그들의 기대를 위반할 때 배우더라. 다른 말로 하면 놀라움이 근본적인 동인이다. 동인, 그 움직이게 하는 요인이다. 학습에. imagine, 상상해봐라. hearing, 연속적인 노트, 음이에요. 음이니까 AAA, 그러니까 도레 미인가요? 미미미미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그걸 들으면 각각의 음표는 끌어낸다 반응을 그 청각 지역의 너의 뇌에. 그러나 그 노트가 반복되면 그 반응은 차츰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그러게 같은 소리가 계속 나는데 이제 신경이 덜 쓰이는 거죠. 이걸 갖다가 어댑테이션 적응이라고 불리우는데 디셉티브 속이는 거예요. 속여서 간단한 현상, 속이는 간단한 현상이다. 뭘 보여주는데 너의 뇌가 학습을 하는 중이에요. 기대하도록 다음의 사건을 기대하도록 학습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속이는 그러한 간단한 현상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AAA 되면은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반응이 이제 줄어든다는 뜻이겠죠. 신경 안 쓰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갑자기 음표가 바뀌어요. AAA 샵 A로. 그러면 요 최초의 그 뭡니까 주된 오디터리 콜텍스니까 청각 그 피질이죠. 두뇌에 있는 피질이 즉각적으로 보여요. 강한 놀라운 반응, 논란 반응을. 뭐 나돈니 버돌소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이 더즈는 이 나 때문에 생긴 부정어 도치예요. adaptation fade away 이란 말인가. 그 적응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뉴런의 비거러스리 아주 활발하게 촉발을 시킨대요. 파이어는 불을 붙인다, 촉발시킨다,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cause
뭘 일으키냐면 어떤 거에 반응하냐면 예상치 못한 소리. 그렇죠. 이렇게 됐다는 얘기니까. And just 그리고 and it is not just 반복뿐만은 아니다. 이러한 적응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은 what matters 중요한 것은 그렇죠. 중요한 거는 그 노트가 어떨 때이다. 예를 들었어요. 만약 네가 듣는다면 alternating이란 말은 이렇게 교대로 하는 이런 뜻이에요. 교대로란 뜻이에요. 교대로 대체안이 아니고 교대로란 얘기예요. 음의 세트가 교대로 하는 세트. 예를 들면 A, B, A, B, A 이렇게 되면 너의 뇌는 금방 get used to, get used to 익숙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익숙하게 된다. 그 변화에. 그리고 그 activity in your auditory area에는 다시 감소를 하게 된다. This time. 그러나 이번에는 this is an unexpected repetition. 예상치 못한 반복. A, B, A, B, A가 와야 되는데 B가 온다. 이런 거는 트리거, 일으킨다. 놀라운 반응을.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결국에 중요한 것은 그 음표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응? 뭘로 이끌려면? 잠깐만. 그러니까 이제 어디 뭐죠? 그래서 이 어댑테이션으로 이끄는 거는 반복만은 아니다. 반복이 아니라 반복일 때 알고 그 다음에 또 뭐야? 플러스 뭐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 나올지 안다는 거잖아요. 예. A, B, A, B, A 다음에 뭐 나와요? B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예측이겠죠, 이거. 예측이 될 수 있으면 안 놀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을 이렇게 골라보면 그냥 바로 여기 predictable이 보이네요. 이거 사라졌어. 네, 바로 보이네. predictable. 예측 가능한 이게 답이 되겠고 audible 보이는, 들리는, objective 객관적인, recorded 기록되는, 그 다음에 countable 셀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답은 predictable로 가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거 요약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런 말이 되겠네요. 결국에 빨리 나와야 돼. 자, 학습에 있어서도 학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에 실수라는 거예요. 그럼 실수를 왜 일어나죠? 실수가 생기면 뭐가 되죠? 이게 이제 그 기대를 어긋나는 거잖아요. 어긋나는 것. 그러니까 또는 예상치 못하는 거죠. 예상치 못해. 왜 예상치 못하죠? 반복이 안 되니까. 이런 거란 말이야. 예,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실수라는 거예요. 실수가 있으면 기억에 잘 남는다. 반응을 잘하게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실수라는 건 예상치 못할 때 생각하는 거죠. 반복되지 않고. 그런 얘기들 쭉 적어놨네요. 재밌는 글인데 뭐 그닥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단어 좀 조심하시고 특히 alternating 이런 단어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32번 가겠습니다. The connectedness of the global economic market makes it vulnerable to potential infection. 연결성인데 뭐냐면 글로벌 세계 경제 시장이 연결되어서 취약하게 만든대요. 뭐를 취약한 잠재적인 감염에 대해서. 그렇죠. 미국 시장 떨어지면 다른 나라 시장도 주식 같은 거 이런 거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전 세계가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그걸 감염이라고 표현했네요. 그걸 갖다가 이제 동조화라고도 표현하는데 어른들은 동조화 또는 커플링이라고 영어로 커플링이라고도 표현하고 이제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디커플링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여기는 지금 동조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내용들이 이제 학생들이 경제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긴 하죠. Financial failure,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은 make its way from borrowers, borrowers니까 이제 빌려간 사람이죠. 은행으로 to 이제 은행이 여기가 to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되네요. from to가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으로부터 insurer, 맡긴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맡긴 사람으로 이것들이 길을 바꿔버린다. 그걸로 이전된다는 거예요. spreading, 퍼지면서 like a flu처럼, 감기처럼. 그런데 there's an unexpected character, 예상치 못한 특성이 하나 있는데 when it comes to 뭐뭐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한 감염이 그 시장에서 말하자면 예상치 못한 특징이 있는데 이 감염이라는 것이 can 일어난다. 뭐 할 때 어떠한 컨택트도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회사가 B에 영향을 미치고 B의 영향이 C에 미치고 C가 D에 미쳐야 이게 감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다는 얘기는 A하고 C는 D는 영향을 접촉이 없었잖아요. 근데 A의 일이 C나 D 쪽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얘기예요. 감염이 없다는, 여기 without any contact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느 은행이 미국의 어느 기업에게, 미국의 은행이에요. 미국의 기업이요. 그러면 미국의 은행이 어떤 기업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 한국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느닷없이 한국 기업이나 한국 은행한테 영향을 준다. 그런 얘기예요. 접촉도 없었는데,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래서 bank might become insolvent. insolvent가 어려운데요. 지급불능이라는 뜻이에요. 돈을 못 줘요. 은행에 갔는데 without having any investment to fail. 어떠한 투자도 실패하지 않았는데. 무슨 얘기냐? 은행이 있어요. 은행은 여러분한테 돈을 받아서 그 돈을 목돈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업에다가 빌려주죠. 그럼 기업이 대출을 해가지고 사업을 일으켜서 이자랑 갚죠. 이자를 갚으면 여러분한테 조금 이자 주고 자기는 많이 가져가죠. 자기 은행이 많이 가져가서, 많이라니까 좀 이상하니까 은행이 나머지를 가지고 가서 먹고 살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업은 누가 해요? 돈을 빌려준 기업이 하는 거죠. 근데 이 기업이 사업을 잘 못한 게 없어요. 이 투자가 실패한 게 없는데 은행이 느닷없이 지급불능이 된다니, 이건 왜 그러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감염이 없는데 란 뜻이에요. 이게 표현이. 그건 왜 그러냐. 재무시장에서 마치 뭐뭐처럼 이런 거죠. 마치 캐스케이드 눈사채처럼 막 내려오는 그런 발생하는 실수가 뭐 때문에? 나쁜 투자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A라는 기업이 B라는 은행에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다른 C라는 회사를 투자하고, C는 D에다 투자하고 D는 E에다 투자를 했는데 이 회사가 망하니까 따라서 망하고 이걸 갖다가 캐스케이딩 페일리어라고 한 거예요. 그것 때문인 것처럼 마치 망한다는 거예요. 왜? 손도 안 대고 감염도 안 됐는데 느닷없이 이 회사는 투자하는데 F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F가 망하는데 얘가 다 망하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해석을, 이게 배경 설명을 해주는 데는 내용은 굉장히 간단한데 학생들한테는 어려워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시장이나 파이낸셜 마켓에 대한 그 이해도가 적으니까. 저는 뭐 이거를 전공을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한눈에 알겠지만 학생들은 이게 단어는 쉽지만 여기 안에서 의도하는 말의 그 내용이 정확히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 모두가 워크업도 내일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리고서 믿어요. 뱅크 X가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뱅크 X가
지급 불능이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It would be insolvent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사실 it would be enough. 충분하다. 우리들에게 공포를 느끼기에 다른 사람도 믿는다면 뱅크 X가 곧 망할 거라고. 아니면 just to fear our collective fear. 집단적인 그런 공포감을 갖는다면 So we might all even know. 심지어 알게 돼. 뱅크 X에서 잘 경영이 돼요. 건강한 투자와 함께.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상을 해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돈을 인출을 해요. 여기 풀은 인출이에요. 인출. pull out, 인출. 그러면 우리도 걱정을 해요. 우리가 혹시 마지막 사람이 되지 않을까? 돈을 예금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람이 되면은 뭐예요? 줄 다 섰는데 내가 꼴찌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the last 말은 라스트 사람이 된다는 건 결국 못한다는 뜻이에요. 예. 결코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인출을 결코 못하지 않을까.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더 라스트 마지막 사람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결코 못한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결코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의 돈을 꺼집어내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파이낸셜 디스트레스, 재정적인 어떤 고통, 그런 것이 self-fulfilling, 뭐라고 그러죠? 자기 현실화가 되는 거, 자기 충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현실화가. 그리고 특히 골치 아픈 측면이 된다. 이것이 재정적인 시장에서 이런 뜻이 됩니다. 상당히 저는 그냥 이게 굉장히 간단한 문장이긴 한데 여러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문장이 될 수도 있겠다. 이거 왜 이래? 저기 없어졌군요. 죄송해요. 그래서 요약을 좀 한번 해볼게요. 물론 주제는 제일 첫 문장에 나와 있어요. 이미. 예, 이미 나와 있어요. 세계 경제 시장이라는 것이 연결이 돼 있어서 이 잠재적인 어떤 감염에 굉장히 취약하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전 세계가 하나로 엮여졌으니까 A가 B 그 다음에 한국 C, D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망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엉뚱한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게 예상치 못한 특징. 감염에 대해서 말하자면 엉뚱한 게 있는데 without any contact도 없이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감염 없이도 망할 수가 있다. 뭘로만? 걱정이죠. 걱정. 예, 공포. 걱정, 공포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 있냐? 여기 찾아야 되는군요. 찾지 않고 내가 문제를 푸는 셈이 됐네. fear,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피해를 줄 수다. 그렇죠. 불확실성이라. 그래서 증권시장이나 재무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제일 크게 돼요. 뭔가 확정되지 않았던 거. 예를 들면 우리 예를 들면 에일리언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요. 언제가 제일 무서워요? 언제가 무섭냐? 괴물의 형태가 등장이 안 될 때, 등장 안 되고 뭐 할 때 사람이 계속 죽어요. 이때가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무서워도 일단 괴물이 등장을 했어요. 괴물이 등장하면 그 다음부터는 크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크게 무섭지 않다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않다. 그런 거죠. 아무리 괴물이 무서워도. 마찬가지로 이 금융시장에서는
금융시장에서도 이게 이제 피해가 어느 정도 날 거다. 피해 금액이 확정이 되면 처리 방법이 나온단 말이야. 처리 방법. 그런데 이게 얼마인지를 몰라. 얼마인지를 모른다. 즉 불확실하다. 불확실. uncertainty하다. 그럼 이때가 제일로 뭐 주가 같은 것도 많이 빠지고 막 소문도 크게 나고 안 무너질 기업도 무너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어떤 뜻인지. 그래서 공포,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크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게 그냥 바로 답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unaffordable, 제공할 수 없는 개인적인 그 대출은 위험을 제기한다라는 뜻이 되겠고, 무지, 법률 제한에 대해서 무지가 중요하다. 정확한 지식, 투자자에 대한 지식이 독이 있다, 독성이 있다. 그 다음에 강한 연결, 은행 간에가 스퀘어, 공포를 유발한다. 정답이 다 아니 되겠죠. 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데, 제가 이쪽에서 근무도 했고 또 전공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1시간을 또 넘어가네요. 아, 큰일 났네. 지금 몇 문제 풀었죠? 4문제 풀었는데 1시간이네. 그럼 여기서 일단 한 자를게요. 여기서 자르고 다음에 30 몇 번이죠? 33번부터는 그쪽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봬요.